자, 이번 영상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눌림목 매매가 한번 맛보게 되면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자주 쓰는 매매 방법인데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서 각자 투자 스타일로 잘 보완만 해주신다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는 정말 중요한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눌림목 매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떨어질 때 매수 대기를 해서 무조건 체결시키는 눌림목 매매. 두 번째는 눌림목을 한번 준 다음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지점을 돌파해 줬을 때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은 있으며 첫 번째 떨어질 때 체결시키는 방법은 이 떨어질 때 무조건 매수를 하려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며 뚜렷한 손절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긋날 경우에는 손절은 필수이기 때문에 손절이 확실한 종목을 골라서 떨어질 때 자신있게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에 있었던 종목이 이 맥스로테이크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주말을 통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갭상승이 높게 나와서 매매를 포기하긴 했지만 일단은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금요일 시장에서 제가 이 맥스로텍을 금요일 시장에서 1700원 초반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초가가 한 마이너스 5%에서 보합 정도에 시작하면 눌리는 과정에서 매수하거나 1700원 초반 근처에서 매수하거나 그래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 1700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손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에서 뚜렷한 손절 가격을 정해놨을 때는 떨어질 때 매수하는 눌림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좋았을 텐데 이 맥스로텍이라는 종목이 월요일 시장에서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수십만 주 매도가 쌓였는데도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매도세가 강함에도 7%에 시작해서 장중에 20%까지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만약에 시초가에 샀다면 10%의 수익이 바로 발생했겠지만 원칙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적당한 가격을 찾아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눌림목을 한번 준 다음에 주가가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번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눌림목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할 것이며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식시장이 변한다고 하지만 이 눌림목 매매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 전날에 찜해놓은 종목을 장 초반에 눌림목에 접근을 하는데 두 번째는 장중에 단타 칠 때 많이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찜해놨던 종목이나 원래 좀 보고 있던 종목, 잘 아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중에 급등주가 나올 때 날마다 상승하는 종목은 다르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 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초고수들의 매수 포인트를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눌림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으면서 실제로 눌림목 매매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둘 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장중에 단타 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첫 번째로 변동성 완화 장치 이게 걸린 종목에서 사용합니다. 이 변동성 완화 장치가 걸렸다고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개씩 걸리다 보면 좀 오랜만에 상승하거나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나 한번 올라가면은 기본 20% 오른다는 그런 종목이나
좀 마음에 드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서 눌림목 매매를 했냐면 이 에코프로에서 눌림목을 했습니다. 우선 이 에코프로가 VI가 걸린 게 이 에코프로 BM이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면서 이 시간 동안 거래 정지가 당하면서 에코프로가 대신 급등했습니다. 원래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절대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른다 하더라도 VI가 걸린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 발견했는데 이 종목의 특성을 보면 도저히 VI가 이렇게 순식간에 걸릴 종목이 아닌데 VI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본 다음에 바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체크하고 에코프로 BM을 체크해 보니까 엄청난 호재가 떴습니다. 그리고 VI가 풀리고 주가가 3분봉으로 4%가 폭락했습니다. 4%까지 내려갔다가 3분봉이 끝날 때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21,800원에 1% 정도 내려서 이 3분봉을 종료했습니다. 그 다음 3분봉에서도 약간의 아래 꼬리가 생겼지만 점점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아래 꼬리가 생기고 점점 고점이 높아진다. 이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이 떴다면,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좀 호가창이 엄청나게 무겁거나 거래량이 부족했다면 여기서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호가창도 괜찮았고 거래량도 만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뚫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VI. 이런 순간에서 눌림목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이 종목이 진짜 안 좋은 종목이라면 평소에 좀 무거워서 오르기가 힘든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다면, 게다가 차트도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급반등장이라고 하지만 이 차트가 매수하기에는 정말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에코프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됐다면 저는 매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거래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어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VI 종목을 보면 이런 모양의 종목이 하루에 한두 개, 많이 뜨면은 3개 이상도 뜹니다. 물론 안 뜰 때도 있지만 VI가 걸리는 것을 보면 VI가 풀리고 바로 급등하던가, 아니면 저 눌림목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확실한 종목, 거래량이 정말 뛰어난 종목에서만 조건이 맞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서 이 에코프로가 눌림목 없이 그냥 급등했다면 그러면 그냥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추격 매수 시 눌림목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VI가 풀리고 바로 급등해 버린다면 그냥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눌림목이 안 나오고 바로 급등해 버렸다면 많이 아쉬웠겠지만 시장에서 주는 만큼 먹어야지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VI가 있고 그리고 뭐 거래량이 강한 종목,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고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잠잠할 때 갑자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올 때,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다가도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월요일 시장에서는 나노메딕스가 있었는데 이 종목이 장중에 뉴스를 통해서 올라오든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올라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보시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이 1분봉이, 1분봉은 보지 않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분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1분봉에서 4만주,
그리고 그 다음부터 7만 주. 이때부터 저의 조건 검색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럼 조건 검색에서 알람이 울릴 텐데 이 알람이 울렸을 때 나노메딕스를 봐서 일단 이게 매매 대상인지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뉴스로 인해서 올랐는지 아니면 뭐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일봉이 좋은지 추세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파악한 다음에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장중에 이렇게 나노메딕스처럼 거래량이 순식간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올라온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종목을 일단 골라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종목이 뜨겠지만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좀 강했던 종목들, 한번 오르면은 엄청난 시세를 주는 종목들, 그리고 차트가 예쁘거나 추세가 좀 상승 추세, 전 고점을 뚫어주는 모양, 이런 종목일 때만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로 오르긴 했지만 이게 차트만 본다면 저는 좋아하지 않는 차트입니다. 장기 하락에서 잠깐 한번 반등이 나온 상태. 그동안 장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간다 하더라도 1, 2%만 먹고선 바로 도망 나옵니다. 아예 매수를 안 하거나 딱히 생각나는 종목이 없어서 이 종목을 골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건 검색에서 포착이 되었고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에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주가가 눌리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르다가 뭐 끝까지 오르는 종목은 VI까지 쉬지 않고 오르겠지만 보통은 한 번쯤은 눌리게 됩니다. 그 눌림에서 눌렸다가 다시 회복을 해줄 때, 그러니까 일단 어디까지 오르는지 지켜봤다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먼저 포착이 되고선 여기까지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6,72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 6,700원을 강하게 지켜줄 때, 아니면 6,700원을 다시 돌파해 줄 것 같을 때, 그때 진입을 한다면 매수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있다면 무조건 가격을 회복한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호가창도 잘 보셔야 됩니다. 급등하는 과정에서 너무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면 이게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갔을 때 순식간에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심하면은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호가창이 움직이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안정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물량을 원하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오버스럽게 만주, 2만주 이런 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험해수이고 밑장 빼고선 폭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물량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띄워놓고선 뭐 단주 매매를 넣는다던가 오버스러운 만주, 2만주 물량을 쌓아놓고선 매수를 유도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눌렸다가 뚫어준다 하더라도 호가창의 상태를 보고선 최종 매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눌림목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조건 상승이 포착된다고 매수하다가 단기간에 큰 손실, 연패만 하게 됩니다. 이 눌리는 과정에서 이 종목이 진짜 안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이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돌파를 해줄 겁니다.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종목을 잡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단주 매매나 험매수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단주 매매가 나와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긴 있지만 그런 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선 깔끔하게 매수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눌림목을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안전한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들 중에서 급등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에 빠르게 급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정말 뼈아픈 손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을 생각하신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